요즘 정치판을 보면은 신당을 창당한다, 창당을 하지 말아라. 연판장을 돌린다, 연판장 돌리는 것을 만류한다. 제3지대와 연합을 한다, 또 하지 말아라. 이제 총선을 넉 달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런저런 말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무척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선거철이면 늘 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기는 하지만은 올해는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걱정과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어제 새로운 선택 세 번째 권력 공동 창당 대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창당의 주역인 금태섭 양양재 의원을 비롯해서 이상민 의원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등이 참석해서 축사와 그리고 정치적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모임을 보면서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듣기가 거북한 그런 말들도 쏟아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자진 사퇴를 했고 비대위를 꾸려야 할 입장에서 위원장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난항을 보이고 있었죠. 아마 한동훈 장관으로 윤곽이 잡혀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듯한데 여기에 김종인이 아니 여야를 넘나들면서 정치에 참여도 했었고 또 직접 비대위를 꾸려본 사람으로서 본인의 말대로 이제는 정치를 떠났다. 정치에서 은퇴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말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정치의 원로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저런 자리에 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정치의 원로로서 품위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축사와 그 덕담 정도를 하는 것이 기본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종인의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바로 비판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하기야 여야를 넘나들면서 정치 4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해왔으니 솔직히 당에 대한 애착보다는 청부업자의 성격으로 일해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청부업자. 청부업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청부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깊은 관심을 가질 리도 없고 그때그때마다 반대편에 서 있을 때는 상대를 향해서 쓴소리, 싫은 소리를 골라가면서 하는 것이 김종인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있을 때 그렇다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모양이지요. 자신은 늘 옮겨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나라를 위해서 일해왔지 오로지 나라만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지 어느 정당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어제도 축사 좋습니다. 덕담 좋습니다. 그것으로 끝낼 일이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쓰디쓴 한마디를 또 던지게 됩니다. 물론 정치를 떠난 은퇴의 원로라고 하지만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가 한 그 말을 의미를 살펴본다면은 과연 그것이 정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나 외에는 부적격자고 방법도 잘못됐다라고 고집하는 것이 김종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니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그 사람이 정치를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인가? 갑자기 비대위원장을 와서 뭘 할 수가 있겠는가? 여당에서는 비대위원장 역할이 별로 할 것이 없네. 위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 비대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자기 마음대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묻자 비대위원장이 제멋대로 할 수가 없는데 비대위를 만들어서 뭐 할 거냐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합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만들어서 아무런 개혁도 하지 못하고 끝내는 거나 비슷한 거라고 비판을 하는데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투표 결과를 분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당이 그러니까 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주 냉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래도 한나라당 그리고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다는 사람으로서는 정치의 원로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지요. 그렇게 어떻게 혹평을 하고 비대위원장 자체를 갖다 무시합니까? 아니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걸 기존 정치들은 그것을 최대의 공격의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면서 속된 표현을 하자면 아주 무시해 버리는데 그럼 기존 정치인들은 김종인 씨는 정치 경력 40년인데 정치 잘해 왔습니까? 정치 잘해 오셨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정치했을 때에 정치 경험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아직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성공 실패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예단입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기필코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동훈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은 왜 단정을 합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정치 오래 했다는 그 경험 자체 가지고 그러면은 당신은 훌륭한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의 수행이라든가 과정 처리하는 것을 보고서 평가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닙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함이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보여지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마디 권면을 한다면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신의 티눈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들보만 탓한다. 김종인 씨와 이준석 당신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왜 당신만이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정치 경험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정치 경험들이 많아서 정치가 이렇게 사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까? 당신의 눈에 그렇게 비친다면은 정말 걱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걱정을 하고 비판하고 떠들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만남도 가져보고 정치 원로로서 정치 신인을 붙들고 이러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 어른으로서 해야 될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느 것은 잘 진행되고 어느 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 선배된 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자리에서도 이준석이가 어김없이 한마디를 저는 사실 이준석이가 그
그 말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이런 인간 말종은 하루빨리 제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가 떠들어댄 소리, 의미 없이 떠들어댄 소리를 잠시 옮겨보겠습니다. 정말 여러 차례 이런 배신의 정치꾼을 지적을 해왔지만은 이준석의 뇌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집안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기가 칭찬을 한 사람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였었죠. 자기 목숨을 2번씩이나 살려준 김기현인데 막판에 김기현을 또 한 번 이용해서 완전히 폐인으로 만든 장본인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이준석은 늘 깐죽대는 그 버릇대로 한동훈을 다시 한번 저격을 했습니다. 긁지 않는 복권 1등도 되지만 꽝도 된다. 긁지 않는 복권 1등도 되지만 꽝도 된다. 이 말은 확률적으로 볼 때에 꽝이 더 많다. 비하 발언이지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돌려서 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준석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것으로 그쳐야 됩니다. 그것을 유유상종이라고 하지요. 이재명, 송영길, 조국, 문재인도 있네요. 글쎄요. 이참에 이준석도 책 하나 써서 빨리 평산마을로 달려가 가지고 책 얘기를 문재인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준석이가 어제 창당 대회 가서 축사를 하면서도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저는 이준석을 볼 때마다 저의 머릿속에 뇌의 구조가 어떤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정치는 다음 선거에서 투표 용지에 또 다른 킬러 문항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깐죽거렸습니다.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 당시 했던 선택에 대해서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봐서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이쪽을 둘러봐도 저쪽을 둘러봐도 한쪽은 개고기였고 다른 쪽이 더 나은 고기가 아니었기에 참담한 기분으로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당을 싸잡아서 공격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선택 세 번째 권력 창당에 대해서 추켜 세운 것이죠. 있을 수 있습니다. 창당의 자리 가서 칭찬하고 올려 세우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고 덕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반복되는 선거에서의 선택이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으로 옮겨가는 그런 선택이라면 안 된다. 다음번 선거에서는 내년도 총선을 말하는 것이죠. 어려운 선택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란다. 그래서 이 앞에 창당 대회에 모신 분들이 창당을 하는 그 취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켜 세우는 덕담을 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가까우는 시점에서 과연 지난 2년 동안 만족하셨는지 궁금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 탄생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고 자신이 큰 역할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설계 과정에서 참여를 했던 만큼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청사진과 설계도 제가 그렸던 부분들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무한한 답답함을 느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기가 공들여서 청사진도 설계도도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다 실천하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무한한 그런 참담한 기분이 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양비론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이라는 것이 선택이 되어야 된다. 저도 5년 전에 제3당의 일원으로 고민을 했지만 결국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큰 물결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아픈 기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서왔고 배반을 했었고 탄핵에 따르는 바른 미래당을 창당할 때에 거기에 옮겨 탄 적이 있었던 이준석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쩔 수가 없었고 큰 물결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 자신 그것이 아픈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반적인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디어와 정치권에서는 많은 국민들에게 윤석열이 나쁜 것인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쁜 것인지 판단을 내리라고 강요하고 있다. 어느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3지대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한다고 그런 얘기입니까? 자가당착이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선택 세 번째 권력 창당 대회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런 논쟁은 그쳤으면 좋겠다. 둘 다가 다 나쁘고 둘 다 이미 평가가 끝났다.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라고 자신은 단정하면서 제3당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는데 자, 이준석이가 27일 신당을 선언한다 했으니까 탈당을 할 것입니다. 9일 남았습니다. 지켜보지요. 아니 누가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치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 목적을 위해서 합종연횡하고 이합 집산을 보이고 있을 뿐이지 국민들이 제3지대에 대해서 기대가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큰 역할을 했다. 설계 과정에 참여했다.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씩이나 대선 과정에서 무단 가출해서 결정적으로 대선을 망쳐놓은 사람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망나니 짓을 두 번씩이나 했을 때에 울산까지 내려가서 끌어안았던 윤석열 후보고 두 번째에 1월 7일이었었죠. 의원들이 발끈해가지고 이준석을 더 이상 당 대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명 퇴출시키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의원총회에서. 이때에도 윤석열 후보가 가서 껴안고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다. 끌어안고 가자 해서 봉합을 해서 대선을 치렀던 것 기억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윤 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본인이 했고 설계 과정에도 참여를 했고 그런데 제 설계와 청사진이 실현되지 못해서 무한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인정을 해줘도 부끄럽다라고 겸손을 떨어야 할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이런 역할을 했는데 나는 당을 나와야 된다. 아무튼 27일 탈당을 한다고 공언을 했으니까 9일 남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소신과 패기 그리고 정직한 말을 했어야지요. 이준석의 정치 경력 12년이라고 본인이 떠들고 있지만 술집에서 술 대접받고 성 대접받고 7년짜리 무마용 계약서 써주고 그런 사람이 윤 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준석 자신에게는 지금 흠집이 많습니다. 대학 졸업한 그 성적 자체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기의 그 약점, 부족한 점, 부끄러운 점 같은 것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젊은이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멘토인 김종인을 따라다니면서 이 모든 것을 덮고 남을 비판하는 데만 앞장서는 것이 바른 정치인인지 묻고자 합니다. 저는 끝마무리에서 이준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예고된 일정을 따라서 나름의 움직임으로 큰 틀에서 움직임의 보탬이 되겠다. 제가 말씀드린 27일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탈당을 하고 28일부터 신당을 본격적으로 만들겠다 얘기했으니까 그 일정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는 국민의힘 9일 후면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니까 그때 가서 국민의힘을 비난하거나 윤 대통령을 비난해도 떳떳하지만은 지금은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을 비난하고 당을 그렇게 욕보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조금은 깨달음이 있어야죠. 이준석 씨 내년에는 불혹의 나이입니다. 공작 말하는 불혹의 나이 의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책임 있는 그리고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